ADHD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열심히 벌었는데 전혀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치를 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쓴 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것도 굉장히 심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까먹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제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보여준 사진이 있었는데 방사진이었어요. 요즘 ADHD 환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ADHD 같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남성, 여성분들. 그럼 그렇게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ADHD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것이 크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사회 분위기랑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 훨씬 고도화된 사회로 가다 보니까 반복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ADHD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산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시 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ADHD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원장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ADHD들은 못하는 행동들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럼요. ADHD 분들 못하는 거 많은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ADHD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ADHD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요, 핵심 증상은 자기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집중 잘하는데 병원에서 ADHD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ADHD야? 그게 아니라요, 이 주의력에서 저 주의력으로 넘어가는 조절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ADHD는 과몰입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와 반대로 자기가 관심 없거나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건 전환이 잘 안 돼요. 또 충동 조절의 어려움. 충동 조절이라는 건 난 이걸 너무나 하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충동,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감정 기복도 굉장히 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머릿속으로도 끝없이 생각이 돌아서 이 생각이 났다가 저 생각이 났다가 이러는 거죠.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혹은 다른 사람 말할 때 다 듣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인 자기 조절의 어려움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ADHD 역시 뇌의 질환인데요, 조절력을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스탑 이 스탑 기능을 전두엽이 관장하고 있는데 그게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왜 약한 거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약하게 태어난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ADHD인 분들은 선천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약해서 그런 스탑 기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유전율 연구라고 해서 이 병이 대체 환경 때문에 생기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긴 거냐 이런 연구를 하면 ADHD의 유전율은 80% 정도가 나와요. 80% 정도가 되는 질환은 키 다음으로예요. 우리 키도 유전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가끔 돌연변이 있어서 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암은 유전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웬만한 암들보다 ADHD가 훨씬 유전적인 경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유전적이라는 말의 뜻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전자 레벨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ADHD가 없어도 ADHD가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있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ADHD이신 분들이 못하는 대표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DHD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방정리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미모의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제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셔서 아유 무슨 소리세요, 공부도 이렇게 잘했고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보여준 사진이 있었는데 방사진이었어요. 방을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였다. 그럼 언제부터 이러셨던 거예요? 혹시 요새 회사 다니시면서 힘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이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맨날 맞고 이랬는데 안 고쳐줘요.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ADHD는 쉽게 말해서 선천적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평생 거의 그래왔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번에 새로 직장에 취직했어요. 신입사원으로. 근데 새로 일 배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야근도 많아.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와. 그러면 정리 못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건 신입사원 시기가 끝나서 이제 일도 좀 능숙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때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ADHD는 그런 게 아니에요. 6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7시에 왔는데도 안 치우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어려운 건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짜로 누구 만나러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직장 가거나 맨날 지각하거나 지각을 겨우 면하거나 5분 지각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을 1년 이상 다녔으면 내가 직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맨날 늦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신용이 사라져요. 아, 야, 얘는 뭐 어차피 또 늦을 거니까 우리 먼저 가서 술 한잔 하고 있자.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신용을 많이 잃은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제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 약속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회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맞추기가 어렵거나, 아 맞다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급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맞추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그래서 곤란을 많이 겪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루는 것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룹니다. 아, 조금만 있다가 하자. 아, 잠깐만 침대에 누워볼까 하고 스마트폰을 켠 순간 3시간이 날아가고 새벽 2시네. 아, 어떡하지? 자야 되나? 아니면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리고 다음날 아, 어제 했었어야 됐는데 하고 이제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죠. 이런 미루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미루기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과업들,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룹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때일 때는 숙제 같은 거 자꾸 미루고 해야 될 공부 같은 것들을 미루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회피하고 미루면서 딴 거 하면서 재밌게 막 시간을 보내요. 틱톡을 3시간 보고 있고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마치 그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예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DHD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안 되는 거 뭐가 있냐? 돈 관리입니다.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열심히 벌었는데 전혀 남지가 않아요. 보통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먼저 떼고 그걸 저축을 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서 돈을 쓴다거나, 그리고 또 돈을 내가 어디다 썼는지 적어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대략적인 감이 있죠. 근데 ADHD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빵꾸가 나기 직전인데도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계속 카드를 긁어서 나중에 청구 명세서가 나오면 그때서야 그걸 뒷감당하기 위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친구한테 좀 부탁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치를 하느냐, 대단한 것에 돈을 쓰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에 돈을 쓴 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방정리, 시간 약속, 돈 관리,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생 동안 일관되게 나타났을 때 ADHD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요즘 너무 일이 많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ADHD를 가지신 분들이 단점만 이렇게 많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ADHD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안84님입니다. 기안84님이 과거에 공황장애도 앓았고 정신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의집중력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ADHD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웹툰 그릴 때 막 마음이 엄청 쫓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아 보이기만 하시나요?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유쾌하며 굉장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 거 보면 ADHD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장점을 바탕으로 단점을 조금씩 다 가다듬었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새 기안84씨가 하고 있는 거 뭔가요? 여행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특성, 모험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야 이거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보통은 많지만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좀 적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모험심이 뛰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주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아스퍼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아스퍼거 안에 ADHD도 들어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굉장히 과몰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몰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살인가 그때부터 스스로 코딩 책을 보고 대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교 수업을 듣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 사서 며칠 만에 마스터했다. 이런 얘기가 자서전에 등장해요. 그리고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위험해. 이거 좀 안 될 수도 있어. 리스크가 너무 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의 에너지와 최대한의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일단 하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자 부자이자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ADHD는 이런 창의력, 에너지틱함, 추진력, 과몰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 같은 거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ADHD이신 분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ADHD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절 능력이고 처음에는 강한 호기심과 즐거움이나 끌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끝마무리가 굉장히 좀 흐지부지해진다는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ADHD인들이 약점을 갖고 있는 건 청각적 단기 기억력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침에 누구누구야 오늘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 좀 사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새 나가서 없어져요. 그럼 이걸 안 까먹고 계속적으로 이 태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각화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예요. 어디에든 좋아요. 그걸 종이로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에 적어도 좋고 보이는 어디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딘가에다가 보이게 만들어라 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게 만들어 놓고 했으면 체크해서 성취감을 느껴라. 그게 ADHD인 분들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러 들어갔다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까먹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에다가 적거나 집에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으세요. 오늘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 많이 적으시지 않아도 돼요. 3개만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다가 그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의 채팅에다가 적어놓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봅니다. 아 이거 했나? 하면 놓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시각화, 내가 해야 될 것 혹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ADHD인지 정확히 알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ADHD가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자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ADHD가 맞으면 문제 해결을 하면 되고 ADHD가 아니면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게 좀 힘들고 구체적으로 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검사들을 같이
수행을 하시면 ADHD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근거 없는 자기 비하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근거 있는 합리적인 자신감,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아는 정확한 나 자신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DHD, 주의집중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ADHD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예를 들면 방정리, 돈 관리, 시간 약속, 끝없는 미루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갖고 있는 큰 장점들, 창의성, 에너지틱함, 추진력,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ADHD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